여러분들 이게 수명 연장 관련돼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2022년도였을 겁니다. 고리 2호기가 22년도였거든요. 22년도에서 23, 24, 25 지금 3년째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문제는 제기됐었는데 일관되게 뭐 이 한수원이랑 그다음에 원안이다 이런데 이 태도가 일관되게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오늘 뭐 제목은 이렇게 어떻게 뭐 이게 사업자의 답변을 보고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지일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깊은 거는 묻지 마라. 법이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원안이하고 해결해라라는 게 기본 포지션이고 지금 이제 고리 2호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뭐 나머지 기술적인 기타 문제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이 원자력의 기본적인 철학부터 없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진행해 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전 최종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덤페이션 넣어주시죠. 지금 현재 뭐 계속 운전 수명 연장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용어부터 일단 정리하고 순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운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원자력 발전소에 수명이 있었죠. 요즘은 인정 안 합니다만은 제가 학교를 다니고 원자력 핵공학을 배울 때부터 설계 수명이라는 거는 이만큼만 운전하고 정지하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된 게 설계 수명이었었어요. 그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거, 그러니까 수명 연장이 되는 거죠. 그 수명 연장이라는 부분을 말을 예쁘게 지어놓은 게 이제 계속 운전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원자력계에서는 수명 연장이라는 항목은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운전은 가능하다.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더 중요한 사실과 다른 팩터들을 하나 보게 되실 텐데, 그래서 설계 운영 허가 기간이란 건 이미 약속했던 설계 수명이 다 됐는데 이걸 갖다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가 운영 허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듣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설계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식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체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이 원천 기술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 중수로에 대해서는 뭐 사실 미국보다도 더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사회의 어떤 기술권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자기 발전소를 짓는 나라잖아요. 해결력부터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애초에 지을 때 이 발전소는 언제까지 쓰겠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몇 년 더 우리가 다 점검해보고 몇 년 더 20년, 30년, 40년 더 쓰도록 하겠다라는 자신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는 게 운영 허가를 변경. 그러니까 요번에는 우리가 운영을 40년 하기로 해보니까 한 20, 30년 더 써도 되겠네. 그래서 좀 더 연장하겠다 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어떤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떠냐면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거나 좀 근거가 떨어진 나라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근거를 마련 못하니까 IAEA 같은 국제적인 기관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규정을 정하자. 이제 중소업체들끼리 저것끼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규정을 이제 어떻게 정했냐니까 한 10년마다 안전한지 안 한지 체크해 보면서 그걸 가지고 빌미로 해서 수명 연장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 나라, 그리고 기타 그런 기술이나 경제적이나 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다 뭉쳐가지고 국제기관에 국제협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나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택했어요. 이도 저도 아니고 한수원의 고리 2호기 때부터 여러분들 막 간혹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수원이 이런 답변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하고 수명 연장도, 그러니까 운영 허가 갱신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국제적인 두 가지 법칙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밀한 복잡한 인허가 체계를 갖추고 가장 안전하게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말은 맞아요. 두 개를 다 그대로 적용했으면. 근데 이 두 개의 법을 섞어가지고 1번 법으로 2번 법을 갖다가 대충 무시해주고 2번 법으로 1번을 무시해가지고 나쁜 면만 섞어가지고 해놓으면 안전성을 위해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위험한 방식을 택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전 세계에서 안전하다라고 자랑은 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죠. 캐나다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빨간 나라들은 지네들이 독자 노형을 가지고 있고 독자 기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저걸 마음대로 합니다. 어차피 지네 기술도 가지고 수명을 40년, 30년 정해가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설계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 지은 거랑 배치학해서 40년 더 쓰겠어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설계 수명 40년을 쓰다가 20년씩 인허가 내가 수명 연장을 20년씩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씩 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남들은 통 크게 20년씩 하는데. 단 여기에 숨어 있는 게 그거죠. 20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에 이걸 총체적으로 검토할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원자로고 자기 기술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다 PSR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 두 개 나라가 하필이면 희한하게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철폐되고 미국식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강화됐죠. 이게 사고가 난 나라니까. 일본을 제끼고 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국제적인 법칙 두 개를 다 적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장점하고 단점은 말씀드렸죠. 둘 다 복잡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쓴다면 가장 안전한 점검 방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두 개에서 나쁜 점만 취했으면 가장 불안전한 안전성 확인 방법이 되는데 저는 후자를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20년 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나 안전성 평가하기 위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10년마다 한다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 깜빡 속았잖아요. 그래서 자 기술적 내용도 모르니까 저렇게 안전성 점검하는가 보다라고 믿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동원전 경우에는 오래된 것들은 벌써 두 번씩 20년의 텀이 흘러가지고 두 번씩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했어요. 실제적인 내용은 서류 검토 수준입니다. 서류 검토 수준인데 안전성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수명 연장 관련돼 가지고 계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아까 그 인허가 갱신을 해야 되니까 계속 운전을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우리나라 원안위가 제시한 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 플러스 수명 평가하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두 개를 추가해 가지고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를 한다라고 지금 이제 제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한 줄도 모르게 그냥 대충 해가 각 발전소 1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 안전성 평가 다 끝냈어요. 거기다가 수명 평가의 대부분 내용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경련 여론이 하는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지금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을 해야 된다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그대로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검토하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2019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중대사고에 대해서 일부 들어간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99.9% 과거 두 번, 세 번씩 냈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있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랑 철저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10년씩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그냥 별 꼬투리 안 잡고 넘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한 수명 연장 평가가 아주 한수원이나 우리 원안 입장에서는 무혈 입성을 하는 결과를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바뀐 게 없잖아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지난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다 냈던 문서예요. 내용도 바뀐 것도 없어요. 이번 중대사고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나올 문제점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수명 연장은 굉장히 쉽게 교식 행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계 규제기관이나 나머지 기타 원자력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수명 연장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셨잖아요. 수명평가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매번 냈던 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건설원전에서도 내고 안전성 평가할 때도 내고 뭐 설계 변경 있을 때마다 매번 내는 문서예요. 매번 내왔던 문서. 수명평가 이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새로 하는 게 없이 수명 연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뭐 강연할 때마다 가장 힘줘서 하는 부분인데,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를 보시죠. 방금 그거는 계속운전, 그러니까 주기적 안전성 평가고 계속운전의 문제인데, 이 페이지에 원자력에, 우리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969년도에 뭐 환경정책법이라는 거 나와가지고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환경영향평가 원자력 말고 하는 것들이 저게 저 모든 저 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와 있는 법이에요.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 말고 뭐 화학공장 이런 거 환경영향평가는 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원자력은 안 따르고 있다가 1979년도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하는 기준을 유례 055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게시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뭐였냐? 우리 원자력계는 하필이면 79년도에 TMI 원전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때까지는 뭐였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사고는 절대 안 일어난다 했어요. 설계기준 사고밖에 안 일어나고 중대사고는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우리 원자력 말고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사고에 대한 영향에 이런 중대사고에 의해 사고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몰상시간 가상사고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자력계에서는 절대 중대사고는 안 일어난다 라고 해가지고 79년도에 유례 055를 딱 만들어놨는데 하필이면 그에 TMI 사고가 터지면서 중대사고, 그러니까 해결료가 녹아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큰일 났죠.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환경법에 따르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전체가 다 폐쇄돼야 됩니다. 기본 전제가 틀렸잖아요. 이 장비로는 이 시설, 이 자동차, 자전거를 타고 가면 절대 인명사고가 안 납니다. 사람 안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몰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는 그 날짜로 전체 다 스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도 원자력 발전소가 100몇십 개였습니다. 그때. 감당이 안 되니까 유예를 준 거예요. 원자력한테. 야, 너 원자력 발전소 한꺼번에 다 세워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끝장나니까 너가 빨리 대책 마련해 라고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 사이에 지네들 그 체르노빌도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1986년도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안전정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사고, 기타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 사고의 1000분의 1 미만이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이나 뭐 기타 직사하는 숫자가 1000분의 1. 저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1999년도에 돼서야 미국에서는 유례 155라는 걸 만들어가 중대사고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킨다라고 해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05, 155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55라는 게 원자력 발전소도 원래 중대사고 안 난다라고 했는데 발전소를 세울 수 없으니까 이거에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가 1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로 가지고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중지하는 그런 걸 갖다가 연기시키는 어떤 유예된 결정을 갖다가 저 문서를 가지고 대체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999년도예요. 근데 미국은 99년도에 그랬는데 일본이나 우리나 기타 나라들은 돈 들잖아요. 저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알게 요만한 거 터진다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돈이 달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돈 대규모 시설 투자가 힘드니까 대충 말로 떼자
중대사고라고 해가 여러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대사고 쌤지 중대사고 관리계획 관리 절차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수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면은 중대사고가 일어나는 걸 중간에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절차서나 운전을 잘하면 똑똑하게 잘하면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절차 그러니까 시설 투자보다는 절차로 우리가 목숨을 초기화 같이 버려가지고 잘 대응하면은 중대사고 안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절차를 변경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 2월달 2011년도 2월달에 후쿠시마 1호기가 그런 중대사고 절차를 갖다가 일본 원자력 규제청에다가 내고 야 후쿠시마 원전도 중대사고 나도 문제없다 절차서 완벽하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원자력 규제청에서 안전하다 중대사고 대응 다 있다라고 승인을 딱 내렸는데 한 달 뒤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일본은 큰일 났잖아요. 한 달 전에 문제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터져버렸어.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나온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일본이 오래된 원전 한 호기당 2조씩 투자하는 거예요. 한 호기당 2조씩. 우리나라는 25개 호기를 1조 1000억 투자했습니다. 자, 한 호기당 2조씩에 예전에는 한 호기당 100억씩 투자하던 걸 2조씩 투자했으면 뭐였겠습니까? 절차서로 가지고는 돈 못 쓰잖아요. 설비 개선, 그 다음에 뭐 건축, 그 다음에 댐 쌓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드웨어로 2조씩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식으로 근원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일본도 2조씩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도 중대사고 대응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지? 어이씨 한 호기당 2조씩 2조씩 넣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계랑 원안이랑 한수원이 머리를 싸매고 한 게 야 뭔가 생색은 내자. 2011년도 후쿠시마 터지고 난 다음에요. 중대사고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색을 내자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나라도 중대사고법을 원안위에서 원자력법에 집어넣었습니다. 말뿐인 법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터지게 했던 그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 중대사고관리 계획서였어요. 그거를 야 우리 하드웨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도 뭔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사고관리 계획서인데 이번에는 액시던트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해가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이름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중대사고를 포함해서 나머지 사고도 우리가 철저하게 절차서를 잘 만들고 대비를 잘하면 중대사고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한수원 직원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라고 만든 게 사고관리 계획서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중대사고관리 계획서 같은 걸 법으로 만든 무식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수원의 절차서예요. 한수원 직원들이 목숨을 버려가고 잘 땜빵하는 거는 내부의 절차서인데 이걸 갖다가 법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고관리계획서 법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 중대사고가 생긴 걸 법으로 만들었는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법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를 반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신고리 오류 소송 그 민간단체에서 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론 신고리 오류건 건설해도 된다. 뭐 원자력계가 승리를 했지만 그 부칙으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는 중대사고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고 법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자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가 반드시 반영해야 대한 의무사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고리 2호기 수명영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고 그 다음에 3, 4호기 연관 갔다가 지금 월성 2, 3, 4호기로 온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게 22년도부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수명연장용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원안위가
처음으로 심사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중대사고를 고려한. 그게 팩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2011년도 던지고 2015년도에 원안위의 사고관리계획서 이 법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2015년 후쿠시마 원전 11년, 우리나라 15년, 19년도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의무적인 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고관리계획서를 딱 보니까 이 바보 멍청이들이, 제가 핵공학을 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지 될 짓들이 있어요. 감당 못할 이야기들은 적지 말아야 돼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그 누구도 오버하지 않고 저것들이 규제할 수 있는 팩트 안에서만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여 안 했습니다. 원자력에 참여했던 이 바보 멍청이들이 미국 거나 뺏기지, 거기다가 무리하게 무리수들을 몇 가지 둬버렸어요. 어떤 이야기들이냐, 우리나라 법칙에서 빨갛게 적어놨죠. 세슘 137 방출량이 100테라베큐리를 초과하지 않는다. 중대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이 어느 기준치 이상 안 나간다. 기존의 사고체계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간다라고 자신 있게 어떤 누군가 저 바보짓을 했어요. 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요 전신설량 뭐 250ml, 갑사선설량 300ml부터 이게 뭐냐면 기존의 우리나라 발전소의 설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사고가 안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기준이 저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중대사고 안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기준이 적은데 중대사고가 났는데 저걸 만족시킨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원자력 발전소가 미쳤던가? 지금 이상한 걸 넣은 거예요. 후자입니다. 미국도 저런 짓은 안 해요. 현실적으로 과거 설계 기준 사고, 중대사고가 안 일어난 저 기준치를, 중대사고를 고려하면은 거의 20배, 30배 넘어서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저걸 갖다가 두 개를 우리나라 법에다, 원자력 안전법에다 딱 박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뭐 2015년도에 법을 만들 때는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대충 법 만들고 대충 그냥 놀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행정법원에서 시민단체가 재판해가 중대사고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져버렸네. 이제 갑자기 큰일이 난 거잖아. 저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 법을 만족을 못 시키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이걸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와 동시에 아까 사고관리계획서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하찮은 머리들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니까, 이거 법을 바꾸면은 자신 있게 법은 바꿨는데 이걸 물릴 수는 없고, 이 바보 멍청이들이 모를 줄 알고 아까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이 사고들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다.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원자력 하는 사람들 몇몇 말고는 모른다. 원자력 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렇게 전신설량 250, 그 다음에 앞에 뭐 100테라베큐렐 나가는 이 사고를 지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보들이. 그리고 사고관리계획서에 이 사고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느냐. 물론 이제 뭐 이상훈 국장님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설량평가인자 그것도 일부러 갑줄이려고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옛날보다도 중대사고를 고려했는데 방사설량이 더 낮아요. 옛날에는 요까지 하면은 끽해봐야 10명밖에 안 다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1명밖에 안 죽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원자력의 저거가 스스로 이제 이 자충수로 둔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천조국으로 봤던 미국에서 하는 유력 115를 절대 못 다룹니다. 미국 기준에는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미국은 야 열심히 노력해서 니네들 낮출 만큼 낮춰봐라라고 권고를 하는 거지 얼마만치 맞춰라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현실적이죠.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 더 줄이지는 못하니까 줄이는 노력을 하라는 정도로 공고를 하는 선에서 끝냈는데 우리는 현실도 모르면서 그거보다도 더 작은 낮은 값으로 기준을 탁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충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155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시면, 자, 2015년도에 중대사고법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뭐 보고 만들었겠습니까? 미국 법 그대로 뺏겨야죠. 155를 기준으로 해가 우리나라 법을 뺏겨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 만들 때는 기준을, 미국의 기준을 가지고 참조해가지고 기준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최신 기술 기준도 있고 사고관리계획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중대사고라 보시면 거의 등치됩니다. 국민들한테 확률론적 안전성은 중대사고로 보시면 저렇게 딱 집어넣고 법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대안의 평가 및 비교라고 해가 시행규칙에 적어놨어요. 미국의 누력 155의 기본 법칙이 쌈다라고 해가지고 중대사고 완화 설계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중대사고를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해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갖다가 완화하는 어떤 설계적인 대안.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은 이게 각 방마다 두는 이렇게 소화기 이렇게 불 위험성이 그러니까 방에 한 개씩 둔 걸 두 개로 두는 거 이건 그냥 장비를 써가지고 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위에 물통을 설치하고 이런 게 설계거든요. 설계적으로 풀어라는 게 민주력 155의 개념인데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딱 법에는 그걸 미국 법을 옮겨가지고 베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최신 기술 기준이라고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자, 그랬는데 고리 이호기 수명 연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원 최신 기술 기준이라고 해놓고 아까 누력 1호가 제가 99년도라 그랬죠. 055는 1979년도예요. 고리 2호기 때하고 고리 3, 4호기 때 보니까 한승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055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055는 30년 전에 폐기된 법인데 최신 기술 기준을 따른다며요. 여기서부터 단추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한수호는 중대사고를 설계상으로 개념으로 반영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서 그대로 복사 뜨고 거기다 중대사고 항목만 넣으려고 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중대사고를 고려하고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하거든요. 40년 전에 폐기된 법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놨잖아요. 뭐예요? 작년, 재작년까지 지난 20년간 우리가 복사해오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그 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오던 관행이 그대로 익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수호는 그랬다 칩시다. 우리 원안위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서류를 내면 서류 적합성 심사를 해요. 야, 니네들이 한글로 적으라 했는데 영어로 적은 거 아니냐? 한자로 적은 거 아니냐? 검토를 하는 게 서류 적합성 심사예요. 챕터는 목차는 맞냐? 원안위가 이걸 다 통과를 시켜버렸네. 고리 2호기하고 3, 4호기를. 아니 한손이야 멍청하고 사업자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규제기관이 이거 심사비 받아먹거든요. 돈 받아먹는 국가기관이 40년 전 폐기된 기준을 썼는데 한글도 안 적고 지금 일본어로 적어가 냈는데 그걸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원안위가. 이게 뭐냐면 한손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체계가 기본적으로 밥값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무효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내용이에요. 이 디테일한 문구가 055냐 155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드러나고 있던 우리 원자력계의 관행, 규제기관의 관행들이 그냥 대충 월급 제 날짜 꼬박꼬박 나오니까 월급 늦어본 적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지나간다라는 태세로 이걸 임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한손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국가기관도 이 짓을 하고 있었잖아. 그게 지금 첫 번째 드러난 팩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보고서입니다. 본문에 적혀있습니다. 055에 제시된 사고경. 저도 공학자 출신입니다만 공학자들은 민감하거든요. 특히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 규정, 법이 바뀌면 작년의 기준이 올해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금가옥조로처럼 따르는 가장 중요한 값이에요. 근데 그걸 저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다. 들통났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용역 잘못 줬는데 뭐 코팩이나 이런 데 줬더만 얘들이 그냥 제대로 불성실하게 가 우리가 영역 관리 실수했습니다. 사과라도 하면 됐는데 사과 절대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4년째입니다. 지금. 실제 설계기관에 공학적인 계산서에도 055라고 이렇게 딱 적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싹 다 지우고 내요. 저 해당 페이지는. 들통났으니까.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요 밑에 보세요. 미국 간부 복사한 겁니다. 번역한 거, 구글이 번역해 준 겁니다. 155는 055를 대체합니다. 미국 간부에서 2000년도에 나온 거예요. 055 쓰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쓰면 불법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2022년도까지 055를 쓰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이 철학 자체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자, 법률 위반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나라 원자력법, 원자력에서는 헌법이죠. 원자력 안전법이 있습니다. 저 21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수명 연장하려면 사고관리 계획서나 이런 걸 갖다가 제출을 하고 수명 연장 또는 설계 변경 이런 거 하려면 제출을 하고 이거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원안위가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법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고관리계획서는 2022년도에 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초에 신울진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올 초에 통과시켰어요. 이제 신규 원전이니까. 그건 뺍시다. 신규 원전이니까. 새로 시작하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고리 2호기부터 한빛, 영광, 그 다음 월성 1, 2, 3, 4호기 어떤 사고관리계획서도 이미 2019년도에 제출이 됐는데 승인 안 났어요. 킨스가 승인을 안 해주네. 안 해주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데 킨스가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럼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에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야 된다로 적혀있는 게 틀려버렸잖아요. 이 불법 문서예요. 그런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여러분들이 본 거거나 법정 문서입니다. 고시에 의한 법정 문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사고관리계획서를 기술 근거로 채용한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근데 고리 2호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서도 킨스가 이거 맞다 틀렸다 승인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술 근거로 해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정 공식 문서를 여러분들한테 회람을 시킨 거예요. 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법대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틀렸다고 그럽니다. 민변 법률 검토까지 다 거쳐서. 근데 한수원 원안위는 일체 답변 안 합니다. 한수원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문제없대요. 제출하라가 아니고 심사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심사를 받으면 합격 불합격이 나오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출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한수원의 입장이고 원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답변 안 합니다. 왜? 저거가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왜 저거는 인허가를 내주고 싶은데 밑에 킨스 규제기관에 있는 애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거 승인 줬다간 지가 기술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내용이니까 기술자들이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고리 2호기가 지금 4년째 인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수명 연장 들어간다 그러죠. 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잡혀 들어갈 테니까. 정부도 바뀔 테니까 어차피 잡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승인이 못 나는 그런 사태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적었는데 20조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아. 허가는 반드시 그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노 둘 중에 하나잖아요. 노면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지침에는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 중대분석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법을 딱 적어놔서 법에다가 한소는 저거 따라서 사고관리계획서의 결과를 준용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저기 허가를 안 받았어요. 불법 문서예요. 저기 무슨 이야기냐면 킨스의 규제 심사한 친구가 야 계산이 틀려서 다시 해. 그러면 사고관리계획서를 다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승인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명 연장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소원이랑 원안위가.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중대사고가 TMI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원자력의 이 아킬레스건이다. 이걸 중대사고를 해결 못하면 원자력 발전소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사고를 고려하면 아까 우리나라 원안법에 있는 아까 100테라베큐렐 그다음에 25mg 300mg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요. 그렇게 적용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평가에는 킨스 규제 기준에는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 경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경과를 선정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가? 확률론적인 편성, 중대사고를 할 때 확률론적인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사고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사고가 위험하게 해결 원료가 많이 깨지는 것도 있지만 방사선 영향이 제일 많은 놈. 그러니까 사고 위험의 입장에서 위험한 놈, 확률적으로 높은 놈, 그 다음에 영향이 큰 놈, 이런 놈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터져가지고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북극에 터지는 거하고 조그만 폭탄이 이런 울산시 같은 인구 밀집지에 터지는 거하고 사망자 숫자가 어디 개가 많습니까? 여기 터진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영향, 방사선 사고학적인 영향 큰 거를 같이 봐야 된다.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랬는데요. 자, 이게 이제 한손의 비밀 통제 푸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다른 워드로 쓰다 보니까 글자가 밀리는데 이거 환경적인 안전성 평가라는 거예요. 자, 경수로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많아야 된다. 확률이 낮아야 된다. 주민설량 암유해도 제일 크죠. 제일 밑에 게. 다른 사고보다 100배, 1000배씩 크잖아요. 저게 우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경락건물 그냥 통과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경수로도 저기 엄청나게 큰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월성 그 중수로도 보니까 우회 사건이 확률로는 조금 낮은데 설량은 저것들이 사망자 숫자가 제일 높습니다. 중수로도. 그럼 저 사고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야 되는데 자, 타당성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고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저 사고를 빼려면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법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방사선 환경평가에서는 중대사고 분석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고관리계획서에 뭐라 적어놨냐니까 분석 대상 사고 경위는 공학적 판단과 확률적 안전성 평가가 여러분 앞에 보신 두 개의 표예요. 경수로 중수로 할 것 없이 우회 사건을 터지면은 다른 사고보다도 100배, 1000배 사망자가 큰 사고예요. 확률로도 경수로는 낮지 않아요. 중수로는 좀 낮지만 영향은 100배, 1000배 크고 경수로는 확률도 중간 단위예요. 그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뭐라고 적어놔요? 공학적 판단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그러니까 공학적 판단이겠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까 빨간 사고들 우회 사건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고리 요기 때부터 저 결과를 내놓으라는데 제출 안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팩트예요. 이 값을 제출하라고 4년 전부터 나 알고 있거든요. 얼마인지 안 내놓습니다. 들통나니까. 그 동시에 규제기관에서도 이거 심사를 하니까 승인을 안 줘요. 승인 주면 지가 못 걸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 현재 팩트입니다. 그럼 신울지는 왜 통과했느냐? 우리 확률적인 안전성평가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보통 고리루기 같은 거 한 10번 했어요. 저 결과가 비슷하게 지금까지 나왔어요. 똑같은 모델도 계속 평가를 하니까 조금 값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울지는 이럴까봐 그냥 확률적 안전성평가 모델을 바꿔버렸거든요. 모델을 바꾸면 아까 우회 사건을 갖다 딴 데 찢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과거 20년간 분석한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간 해왔던 그 관리를 못 돌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고관리 계획서를 보면 경락 건물만 안 깨지면 절대 중대사고는 안 난다라고 그래 적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우회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한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다수기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수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대사고가 터지면서 2015년대 다수기 원전 월성이든 영광이든 고리든 다 원자력 발전소만 안 하니까 그거는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평가를 하겠다는 거는 가동 중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동 중은 이미 다 1000분의 1 정도로 되는 걸 100개를 모아도 만족이 된다고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동 중 평가를 해보니까 동시에 한 개도 지금 사기처가 억지로 맞추고 있는데 10개를 사고를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다가 가동중 평가만 해놓고는 문제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수기 평가하겠다는 다수기 사고 났을 때 평가라는 거지.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10개 모아가지고 하는 거고 평가를 왜 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기기 공유가 없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바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국민 해람시킨 거 뭐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그거 보고 야, 우리 울산에서는 월성이 터지면 얼마나 위험하구나. 이걸 체감하고 안전하구나 라는 걸 믿으라고 만들어 공람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퉁 쳐가지고 설량이 얼마가 어쨌다는 겁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원자력계도 이거 이해하는 사람 10%도 안 돼요. 뭔지도 몰라요, 이런 값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난 20, 30년간 관행적으로 똑같이 적어오고 있다. 그런 걸 회람을 왜 시킵니까? 공람 안 시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머리만 아파요. 원자력계도 지도 번역 못 해요, 이거요. 저는 번역합니다. 제가 옛날에 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본이 2조씩 들었다 그랬죠. 가동원전. 그리고 최근에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 때문에 아까 원전 TMI 원전 1호기 고쳐가지고 쓰는데 뭐 2조 3천억인가 투자해가지고 쓰겠다. 그거 수명 연장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정지시켰던 거 다시 살려 쓰는 거기 때문에 2조 투자해가 설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원전 쓰는데 2조 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미국에서는 고쳐 쓰는데 2조씩 돈이 깨지더라. 일본도 고쳐 쓰는데 중대사고 많으니까 2조가 깨지더라. 2조가 적정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월성 1호기 때부터 한 호기에 3천억이래. 근데 보니까 1,500억은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주는 돈이랍니다. 그럼 1,500만 가지고 투자하자. 딴 놈들은 2조씩 들이는데 우리 천조국하고 우리 얼마 전까지 천안국가에서 넌 2조씩 들이는데 우리는 1,500억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겠대요.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디테일하게는 따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체감하기에 뭔가 많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평가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답변인데 이거 항목별로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그냥 옛날처럼 그냥 하고 있다. 그 결론이 뭐냐?
최소한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원자력 안전 철학이 없다 지금. 그 많은 대학 교수라는 인간들, 규제기관, 저도 포함합니다만 뭐 원자력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는 게 방금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 뭐라고 핑계를 댈 겁니까? 아예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요번에 월성에 대해서도 아까 그런 기술적인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합니다. 비겁한 거죠. 비겁하고 철학이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빨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철학을 갖다가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라고 사고 안 나겠습니까? 중국이 더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도 넉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국가적인 재난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는 안전 철학부터 다시 잡고 첫 단추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할 때가 드디어 된 것 같다 라는 게 최종 결론이고, 자료는 쉐어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한손 답변에 요약해가지고 제가 인상평 얘네들이 어떤 의도로 답변한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적혀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지금 째려보고 있어서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